걔네들 저기서 하는 것처럼 이제 하는 거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거 깜짝 내주죠. 나 오늘 지금 왜 이거 그래서 고추를 지키려고 했잖아. 나 지금 나올 때 나온 시간에 끊어도 있을 말이 야, 서희 형. 안 돼. 되게 상생. 자, 너가 써준 게 너무 다 됐대. 혹시 이 사람 할 수 있는 그거 할때 여기. 맞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여지까지 이제 발표했는 내용 내가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첫 술에 배부르진 않죠. 네. 정확하게 하자면 한 숟갈 뜨고 뭐가 완료되진 않습니다. 그죠? 완성되지도 않고 그런 거를 기대도 안 했고, 알아서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저희 중에서 총 10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4개만. 일단은 첫 번째는 위험한데? 이스라한테 빠져 다 아니, 괜찮아, 해. 저희 둘의 생각 아니고 얘들의 생각이에요. 저희의 논리력과 발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왜 빼? 몇 차? 이거 몇 빼? 두 번째는 선생님의 성적 취향이 성적 취향. 세 번째는 각각 개인은 안 되고 그룹별로의 수준 파악. 그리고 네 번째는 그룹의 시너지를 한번 얼마나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그냥 단순히 과학 역사를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여섯 번째는 그냥 시간 때우기용. 일곱 번째는 본격적인 감동을 위한 밑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여덟 번째는 우리들의 잠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안 됐다. 아홉 번째는 우리들에 대한 과학적 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열 번째는 예. 열 번째는 좀 그냥 시켜서 예. 저보다 심한 말 쓰는데 줄여서 얘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 그냥 안 했죠. 뭐라고? 그냥 면접 또 네, 저는 뭐 회사나 대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미리 해보는 훈련을 했어요. 또 자, 잘 들으세요. 몇 가지 얘기하고 오늘 그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에 대한 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연결시켜서 하는데, 자, 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이게 반가우잖아요. 예. 근데 너무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목과 동떨어진 형태로 나가면 이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공부할 것도 많은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만 생각해보면 뭐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프린트물 원래 내가 나눠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번 겪어야 되는 거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을 설명하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되지? 첫 번째 문항을 설명하려면 최소한 뉴턴이 내놓은 역학이라는 게 뭐냐, 법칙이 뭐냐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통합과학의 역학적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각 조마다 내가 전부 다 첫 번째를 내가 발표를 시켜본 게 아니라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요조는 뒤에 거는 조금 분석을 했는데 앞에 거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즉 뉴턴 역학이라는 걸 한번 인터넷에서 DB 본 사람은 알겠지만 내용이 한두 줄로 끝나는 게 아니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잖아. 그럼 잘 들어.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하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최소한 4개가 필요한데 4개에 대한 언급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그건 나중에 시험도 치거든요. 어쨌든 통합과학이 됐든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에서도 뉴턴 역학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그 문제 1번을 설명하려면 뉴턴 역학을 말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좀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인지는 좀 한번 파악해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일주일 시간 줬는 것 때문에 일주일 시간 줬는 거 안에서 뉴턴 역학을 다 해왔다 그러면 그 학생은 자퇴서 내도 돼요. 검정 쳐 빨리. 알았어? 검정 치고 빨리 그거 수능 대학 갈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대학교 가서 이제 마음껏 하면 돼. 알겠나? 물론 이제 기초과학적으로 간다는 가정에서. 두 번째 내용. 3번, 4번이 계속 언급하는 게 누구냐면 갈릴레이입니다. 맞아요? 근데 갈릴레이는 뉴턴과는 조금 대척점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포인트가 뭐였냐면 갈릴레이는 사고 실험의 황제입니다. 사고 실험은 뭡니까? 실험을 했나 안 했나? 안 했어요. 네. 거기에 앵간한 거를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 거 자,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머릿속으로 그려봐. 그러면 그리면서 설명했겠죠. 맞아요. 네. 그럼 여기 요래 되면은 요래 되겠지? 그럼 좀 더 이질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래 되면 요래 안 되겠나? 맞습니다. 그래서 요래 되면 요래 될 거야. 굳이 안 해봐도 다 아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빗면에서의 운동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피사의 사탑에서 뜰 잡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뜰 잡는 거 역시 훗날 검증을 위해서 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만 있을 뿐. 그러니까 갈릴레이도 실제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어요. 직접 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통합과학 안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인데 갈릴레이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사건인데 갈릴레이가 과학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행위 중에 하나가 천체 망원경을 최초로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만들죠. 직접 보고. 그래서 알아내는 게 뭡니까? 목성에 위성이 4개 이상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위성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더라? 목성을 중심으로 돌더라.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전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아닌 놈도 있네. 그러면 갈릴레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정설로 내려오던 법칙에 대해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씨발 이거 알 수도 있겠는데? 이거죠. 됐어? 지금 얘기한 이 상황들이 바로 뭐냐면 과학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사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학이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발전시켰느냐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체계적으로 가져가라는 의미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나 본문을 읽어본 사람이면 알 건데 귀납적 방법과 여적적 방법이란 말이 언급이 되죠. 네. 맞습니까? 네. 근데 그 방법론은 과학탐구 실험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의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가. 귀납적 방법은 하나 해가면서 하는 거고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먼저 제시하고 그 밑에 근거를 전제가 있고 비슷해. 또 전제가 있고 없고. 전제라는 거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나하고 또 하나 약속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고날고날 뭔가 학습하게 된,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마음대로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방금 병찬이가 얘기한 전제가 있고 없고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전제는 뭐냐면 이거죠. 미리 사전에 이렇다고 이미 설정되어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그 조건은 귀납적 방법에도 쓰이고 연역적 방법에도 쓰입니다. 필요하면. 그 다음에 승민이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귀납적 방법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고 연역적 방법은 어떤 결론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근거를 통해 설명을 하는 거죠. 둘이 순서만 바꾼 거야 그러면? 봐봐. 아까 귀납적 방법은 근거를 먼저 찾고 결론에 도달하고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먼저 정하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 그럼 순서만 바꾼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꼭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깨는 거예요. 먼저 오늘 우리 봤던 것 중에 하나 좀 내용적으로 하나 접근해 볼까요? 자, 첫 장 넘겨서 과학의 본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서 일단 15페이지까지의 내용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요점을 정리하자면 과학의 본질. 과학의 본질, 그죠? 그러면 그거를 질문으로 바꾸면 과학의 본질은 시작은 과학이란 무엇인가?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었다? 첫 번째, 관점을 실용성에 둘 거냐, 혹은 합리적 사고의 과정으로 볼 거냐. 즉, 첫 번째 관점은 뭐예요? 인간에게 뭔가 유용함이 없으면 걔는 일단 꺼져 내려야 된다는 거죠.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되려면, 그래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과학은 테크놀로지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다. 이래야 되는 거죠. 기술. 왜냐면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를 가공해서 어떻게 인간 생활에 어떤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장의 끄트머리에 가보면 그것만으로는 좀 과학이라는 것을 순수하게 설명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형태의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거기에 적혀있기를 합리성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합리가 뭐고 합리성. 옳은 거 없다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지. 굳이 일단 여기서도 제안을 냈어요. 뭐냐면 대상은 뭘 대상으로? 자연이에요. 뭐라고? 자연. 근데 과학이라는 말을 조금 넓게 가져가면 꼭 자연이 아니어도 돼. 사실은. 예를 들자면 이런 말 들어봤나? 대학교에 가면 사회과학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그건 뭐냐면 사회에다가 뭐를 붙였어. 그러면 사회과학은 어떤 과학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과학이라는 말은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과학이라는 말은 온데 다 붙여도 돼요. 차라리 과학이 아닌 걸 찾는 게 더 빨라. 과학이 아닌 게 뭘까? 과학이 아닌 영역.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 중에 찾아봐. 과학이 아닌 과학이 아닌 거. 국어. 국어? 문법 봐라. 국어 중에 문법 있죠. 어법.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일단 어떤 성향을 지녀야 되냐면 객관적인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봐도 그렇죠. 그거예요. 누가 봐도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오케이 인정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이제 보편적일 수 있고 일반화 가능한 거.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게 뭔가 있는데 과학이 아닌 거. 도덕은 과학을 넘어선 미술? 미술 오케이. 미술은 과학이 아닌 영역도 있어요. 음악. 가장 대표적으로 예술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다수가 좀 인정하는 경향성을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저는 저것만큼 주관적인 것이 일반화돼 버리고 보편화돼 버린 사태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악 같은 경우에 장르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죠. 거기에 대고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나? 그럼 좋은데, 잘 듣기에 내가 들으니까 좋은데, 맞아? 도엽이가 러블리즈를 좋아하는 게 이유가 있겠어요? 굳이 이유를 찾는 그 과정 자체가 이상한 거지, 맞아?
그렇죠. 연구소라는 것도 사실은 뭔데? 객관적이야? 주관적이라고 보통 판단을 많이 하죠. 물론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AI 제작에 있어서 예쁘다라는 것도 통계 수치로서 집어넣고는 있죠. 맞아요. 얼마나 이상한 짓이야. 얼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미적인 어떤 감각의 어떤 그 수준을 정량화해 가는 거잖아. 뭐라고요? 정량화. 계측이 가능하도록. AI가 딱 보고, 아, 이건 예쁜 얼굴이야. 아니야. 판단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AI의 감정이야? 주관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통계적 수치가 이제 누적되면 될수록 뭐에 가까워질 거다? 인간에 가까워질 거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인간은 주관적인 것도 뭐였다? 사치. 너무 안 맞잖아, 지금. 통계적인 어떤 누적된 데이터가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미인 대회를 해서 미인을 뽑잖아. 그죠? 이게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미남대회도 필요하죠. 요즘 세상에는. 맞아? 그럼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가 있었으니까. 네, 얘기할게요. 미인대회에서 최고 미인으로 뽑혔어. 기준이 뭔데? 심사위원들이 예쁘다고 찍어주네요. 맞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많아져요. 왜 그럴까? 심사위원 말고 지뢰보다 더 뛰어난 줄 알고.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까지 엇나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잘 들어요. 되게 주관적인 영역도, 무슨 영역도? 주관적인 영역도 객관화되고 있는 시대긴 해. 뭘 통해서? 이게 무서운 거야. 교육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봐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있지. 알고 보면 꼭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가?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최소한의 장치야. 맞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그런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해야 돼요. 왜? 모두가 인정을 해야만 그게 맞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대단히 많이 다루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사실, 진실, 이론, 법칙, 지식 이러한 말들의 정확한 구사 그걸 하면서 동시에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좀 설명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좀 풀게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뉴턴 역학. 물론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때문에 하는 거다? 그 풀이를 하는 거는. 선생님이 주관적 생각? 아니지. 내 주관을 주입할 것 같으면은 이런 수업 필요 없어요. 왜요? 강의식 수업하는 척 하면서 씨발 이게 맞는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닥치고 외워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 안에다가 야금야금 내 사상을 밀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럼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딴 짓을 왜 하느냐고 질문 던졌을 때 그래도 자유롭게 얘기하잖아. 맞아.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좀 시끄러워도. 왜냐하면 그래야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느냐?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판단하고 내한테 필요하면 내가 분석해봐야 될 게 필요하면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보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선례에 있었으면 조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좀 단축할 수 있다 이거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잖아. 근데 오류에 빠졌다가 억지로 돌아온 사람도 많거든. 그게 과학사 안에 적어도 과학이라는 과목은 좀 같이 엮여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문과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예, 그게 뭔 상관인데라고 할 때 뉴턴 역학은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니까 과학사적인 의미만 가지는 게 아니고 시민혁명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상황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엮어보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용상으로는 다음 주에는 뭐 하면 될까? 다음 주는 이제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죠? 뭘 하느냐 하면, 문제 1번하고 2번, 2번은 조금 뛰어넘을게요. 2번은 뒤로 돌릴게. 2번은 뭐냐면, 과학과 기술의 관계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보는 거잖아. 맞아? 그거는 질문 끝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평가해보자,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그건 정답이 있어, 없어? 없던 거야. 근데 너네가 2번 문제를 발표할 때 자신감이 없는 게 뭐냐면, 자신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됐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혹은 다 그런 것만은 아니야 라고 할 때 설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거가. 그렇죠. 근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는 거야. 그럼 결국 이거지. 자기 혼자 생각해,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누구나 다 인정해 주겠지. 그럼 그걸 갖다가 물어 뜯는 사람도 없었지. 네. 그러니까 내 혼자 물어 뜯으니까 어떻게 돼? 아, 역 같은 선생 항상 저질환병하고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이딴 걸 하고 있지? 계속 그 생각이 돌고. 맞아요. 향후 이 시간 이후에도 뭔가 제가 또 과제를 한 번씩 뜯어주겠죠. 하면은 열심히 물어 뜯는 거는 제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조도 물어 뜯어요. 발표 안 한 조도. 너가 그거 알았어 몰랐어? 근데 왜 질문 안 해? 확 이래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내한테 혼나기 때문에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하다 보면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자기가 이거 생각한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질문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이거 때려쳐주기로 내가 이 답을 하기 되게 애매한 게 하나 있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발 이것만 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물어보면 할 수 없잖아. 내가 물어보면 할 수 없잖아. 그거는 뭐 깨진다 생각하자. 지가 해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딴 놈이 물어보면은 내가 가만히 있죠. 내 대신 물어본 거니까. 그 경우에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고 버티는 것도 멘탈 훈련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은요, 가능한 한 싸가지 없이 하는 게 좋아요. 용어를 잘 들어라. 그게 어조나 용어를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무미건조한 말로 하는데 상대편을 긁는 것도 토론 기술의 하나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폭발한 놈이 무조건 집니다. 일종의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앞으로 회사나 대학교 갔을 때 면접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했는 걸로만 놓고 보면은 내 같으면은 신입사원으로 붙이고 있는 신입사원 거쳐줘야 꺼져 이럽니다. 최소한 앉아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한 학기는 일단 확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연마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공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잘하면 확장돼서 수요일 날 꿈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수요일에 나올 수 있어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는 건데 거기에 또 다른 방식으로 얹혀져서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자율 동아리하고 좀 따져봐야 되는데 꿈기 프로그램에 아마 제가 배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뭐 10주 뒤에 그 꿈기에서 뭐 과학 주제 탐구가 있을 거예요. 알았어. 그럼 그 신청하면 거기서도 조를 짜는데 여기는 별다른 결과물이 없지만 꿈기 그거는 10주 뒤인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코칭하고 필요한 거 강연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타일은 요 스타일과 비슷하게 나가는데 대신에 자료는 나눠주는데 그때그때 검사는 안 해요. 검증은 안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쨌든 참여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됐습니까? 오늘까지 했는 내용의 질문. 오늘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하세요. 뭐? 계속 일요일은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발표가 거의 매주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실제로 우리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한 달에 발표 한 개 하면 많이 할걸요. 대신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는 내용 있죠? 오늘 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발표를 시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오늘 했는 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준비할 좀 기간을 좀 길게 줄 테니까 알았어? 됐습니까? 이 말이 기억이 안 나면
제가 쪽팔리는 일이 있어도 이거는 유튜브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유튜브 보시고 다시 한번 보시고 정리해서 어떤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느냐. 됐습니까? 일단 이 프린트물 안에만 있는 내용만으로 봐도 학습적인 내용이 3개가 들어있어요. 몇 개? 뭐 일단 물리 쪽이 많죠. 첫 번째 뉴턴, 두 번째 갈릴레이, 세 번째 과학적 탐구 방법.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됐어요? 다음 주는 이 내용에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과학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하면서 과학적 진술 혹은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리하시고 정치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1번에요. 2번에요. 동등한 자, 동등한 쌍방인데 결론은 한 개.